2번이 동일한 문제인데 이게 계산이 훨씬 많아요. 열심히 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볼게요. 일단 저 근해 분리의 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계산만 하실 거라서 현재 fx가 x제곱 더하기 3kx제곱 빼기 블라블라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여기에서 마일부터 1까지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 제가 이거를 계산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저 3차함수의 그래프는 너의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해주실 거라 일단 도함수를 구합시다. f'x를 구했더니 3x제곱 더하기 6kx 그 다음에 빼기 3k 플러스 1 괄호 열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할 조금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f'x를 구했는데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이 하나 있었다라고 치고 제가 f'x를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황색 이렇게 그렸다라고 칩시다. 그 여기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파라고 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칠게요. 일단 이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치 한계수 양수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판단 근거로 해서 fx를 대략 느낌으로 그려보면 fx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와주실 거예요. 증가하시다가 감소하시다가 증가하는 느낌. 그래 놨더니 요 근에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가 극대 극소를 잡아주는 포인트네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여기를 1번이라고 칠 거고 여기를 2번이라 칠 거고 여기를 3번이라 칠게요. 다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 쳤을 때 말과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과 1이 숫자 어디에 찍혀야 돼요? 1번과 3번에 찍혀야 돼요. 1번과 3번에 찍혀야죠. 다시 1번 어딘가에 마일이 꽂혀주고 3번 어딘가에 1이 꽂혀줘야지만 마일과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다 갖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놔. 체크해놓고 요 뒤에 이제 계산은 더 해보자. 써놓으셨나요? 이제 요거를 제가 근해 분리에 해당하게끔 계산을 할 건데 쉽지 않습니다.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일단 함수값을 따질 건데 아까는 우리 함수값의 부호 따주고 끝났잖아. 근데 이번엔 이걸 다 따져야 돼.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줘 보면 요거 지울게. 지우는 게 요거 화면을 좀 변환을 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한번 따져볼게 얘들아. F'1과 F'1이 둘 다 0보다 커야 되지 일단. 아니, 그렇잖아. F'1 양수, F'1도 양수여야 되지. 증가 파트에 있어야 돼. 근데 F' 말고 F'1이 양수라는 게 1번과 3번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야. F' 말고 F'1이 양수라는 게 이럴 수도 있어. 이게 F'X야. 이러면서 여기 말 여기 1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다시 1번과 3번에 말과 1이 예쁘게 찍히라는 보장이 없어. 1번의 말과 1이 다 찍혀도 되고 3번의 말과 1이 다 찍힐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나는 뭘 따질 거냐면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따질 거야.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2K란 말이다. 이 마이너스 2K니까 두 번째 상황. 저 마이너스 2K에 해당하는 대칭축이 말과 1 사이에 있으면 절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네? 그치?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대칭축이 여기 있는데 대칭축이 말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요 2K가 마이너스 2K가 말과 1이 절대 이렇게 올 수 없을 거 아니야. 됐니? 절대 이렇게 못 올 거 아니야. 한쪽으로 못 쏠린단 말이야. 근데 저기까지 따졌어. 근데 이것만 따진다고 또 되는 게 아니게 판별식을 또 따져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저걸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럴 수도 있어.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K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F'말도 양수고 F'일도 양수지. 대칭축도 말과 1 사이에 때려 넣었지. 근데 이게 도함수라고 치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계속 뭐니까? 계속 풀이니까 얘 뭐만 해? 증가만 해. 그럼 아예 극값이 없어. 아예 극값이고 나와버리고 극값이 뭐 사이에 아예 없어. 아 그래서 얘 그래프가 방방방 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방방방 떠 있는 걸 뭐 할 거야? 죽여줄 거야. 방방방 떠 있는 걸 죽여주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하셔야 돼? 크셔야 되고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중근을 갖거든. 그럼 이건 극값 없어. 그렇잖아. 극값 없잖아. 됐지?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귀찮지. 그래서 나는 얘 푸시고 얘도 푸시고 얘도 풀어서 뭐 이거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돼. 체크 한번 해놔. 체크해놔. 계산이 좀 불편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셔야죠. 저걸 다 풀어주시면 K의 범위가 마 3분의 1랑 9분의 1 사이가 나온대요. 요거는 제가 계산을 끝까지 안 해드리고 요 밑에 있는 두 개 확인 체크 둘 다 풀 거거든요. 240, 241은 제가 지금 풀어드릴 건데 같이 풀 건데 요거는 제가 계산 두 개 다 끝까지 해드릴게요. 알겠죠? 240번 한번 해보세요. 240번. 해보세요. 240번.
며칠 나와. 선생님이 그 카톡을 남겨놓을 테니까 일요일날 3시 반까지 올 수 있으면 와. 그게 일요일날 그때 수업이 토요일날 빠진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다른 반에서 하는 수업인데 진도가 똑같거든? 와서 어차피 들으면 더 좋으니까 와. 3시 반 올 수 있으면 못 오면 선생님한테 연락 한 번만 줘. 영어 그 겹치면 연락 한 번만 줘. 자, 한번 해보자. 240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어렵죠? 우리가 위에 두 개 유형을 풀었기 때문에 왜 얘는 함수값의 부호만 따져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통으로 외우기는 너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외우기는 좀 힘들 거고 이 흐름을 타면서 외우셔야 뭔가 그래도 좀 그나마 머릿속에 잘 남으실 거예요. F'X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F'X를 구했더니 3x제곱 더하기 4ax 빼기 4a제곱이에요. 혹시나 잠깐만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얘는 잠시만 봐봐. 근데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렇게 풀면 더 쉬운데 이렇게 안 할게. 그냥 근해 분리로 풀게. 원래 웬만하면 보통의 경우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으로 나와. 인수분해 안 됐다라고 치고 풀게. 문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 인수분해 안 됐다라고 치고 풀게요. 잘 보세요. F'X 제가 그릴 건데 이 F'X를 어쨌든 X축과 두 번만 나게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영역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맨 왼쪽 영역을 1번 영역, 가운데 영역을 2번 영역, 끝에 영역을 3번 영역이라고 쳐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게 도함수니까요. 이 도함수로부터 나는 원함수에 해당하는 저 fx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fx를 그려내보면 증가하시다가 감소하시다가 증가한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fx입니다. 그렇죠. f'x 이꼴 0에 해당하는 저 알파와 베타가 요 둘이가 극값이죠. 됐죠? 근데 말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1보다 클 때 극소값을 가지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 어디 찍혀야 돼? 1번에. 1이 어디 찍혀야 돼? 2번에. 됐어? 괜찮지? 이 정도는? 그래서 1번에 마이너스 2번에 1이 찍히면 되겠구나. 일단 근해분리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나는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를 한번 따져볼 건데 여기서 따지는 함수값의 부호가 fx가 아니겠지. 당연히 얘야. f'의 부호를 한번 따져볼게. f' 해놨을 때 f' 말과 f'1이 f'1은 양수여야 되고 f'1은 음수여야 돼. 그치? 이거 둘 다 지켜줘야 돼. 그 다음에 잘 봐봐. 대칭축의 위치는 원래 따져볼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엇박이 하나 나오잖아? 엇박? 최고차항계수 양수지. 근데 얘 음수지. 엇박이 하나 나오면 얘만 따지고 끝이야. 왜 그러냐면 얘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쯤 될 텐데 1이 여기 어딘가에 찍히잖아? 그럼 마일은 알아서 왼쪽이야. 마일이 절대 여기 찍힐 수는 없지. 아니 1이 여기 있는데 마일이 어떻게 일로 와? 마일은 알아서 왼쪽이고 그럼 1만 놓고 봤을 때 이 숫자 1이 대칭축이 여기가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딱 여기 있어야 돼?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1은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숫자 1은 2번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는 거. 1이 여기 써도 되잖아. 여기 써도 되고. 그러니까 대칭축을 따질 필요가 없어. 3번, 세 번째.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지가 알아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지. 자동으로. 다시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시냐면 F'이 0보다 작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알아서 커버 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얘가 1, 음수를 하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1, 음수를 하나 지나갔다는 소리는 1, 음수를 하나 지나가셔야 돼. 근데 얘가 이차함수가 어쨌든 오른쪽 끝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잖아. 그럼 얘가 어쨌든 지나간다라고 치면 이차함수 당연히 연속이니까 얘가 가다가 갑자기 점프 이런 거 못 한다고. 무조건 X축을 두 번 훑는다고.
즉 알아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가 이 엇박난 한 놈 있지. 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거야. 2번 상황과 3번 상황을. 그래서 얘는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돼. 되겠니? 그래서 이 근해 분리를 1학년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꼭 순서까지 같이 기억하라고 해요. 세 개를 다 따지면 야, 막 따지지 마라고 하거든요. 함수값의 부호를 꼭 반드시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뒤에 추가로 더 진행을 할지 진행을 안 할지가 결정이 돼요. 이제 요거는 나머지 파트는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A의 범위가 마2분의 3과 마2분의 4이 나올 겁니다. 되시겠죠? 아, 요거 아까 계산해 준다 했나 내가? 저 밑에 게 복잡해요. 저 밑에 걸 해줄게요. 네, 요거는 계산이 좀 그나마 편하니까. 해보시고 그 밑에 241번도 한번 해보세요. 복잡합니다. 이거 계산은 네가 하세요. 2차 분응식 푸시고 공통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둘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통범위 찾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범위. 좀 풀리긴 해, 건우야. 이거 잘 따라하네, 아까 알려준 대로. 계산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요게 241번도. 한참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더 드려볼게요, 조금. 해보세요. 그냥 기본 계산이 많죠. 네. 기본 계산 자체가 워낙에 많죠. 네.
해보자. 봐봐. 계산을 다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f'x 구합시다.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말 이렇게 보고요. 그림 대충 그려봅시다. f'x 여기에서다 치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칠게요. 그 다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쳐보면 이걸 판단하고 해서 나는 fx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fx가 적당히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이런 구조로 나올 겁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근데 이제 너한테 원하는 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극대랑 극소가 다 존재하세요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가 적당히 여기쯤에 있으셔야 될 거고 이가 적당히 여기쯤에 있으셔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2와 이가 이렇게 꽂혀야지만 이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가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한번 쭉 이제 끌고 가 봅시다. 귀찮지만 다 한번 해볼게요. 1번 f'y와 f'이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걸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f'y가 f'이가 둘 다 양수라는 게 알파 베타가 꼭 마이와 이 사이에 있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아요. 둘 다 3번에 쏠려 있을 수도 있고요. 둘 다 1번에 쏠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f'y, f'이 양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과 3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칭축의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대칭축이라는 걸 지금 잡아봤더니 이거 한 번 더 미분하셔도 되고요. 2분의 앞에 쓰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a입니다. 대칭축이. 그래서 저 대칭축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하셔야 되고 크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뭐 하셔야 돼? 작으셔야 돼.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그래 2번까지 맞췄다 치자. 대칭축까지 맞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등장할 수 있냐면 세 번째 상황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다니까. 잡고 여기가 마이, 여기가 이, 여기가 대칭축이야. 다 지켰잖아. 첫 번째 상황 f'y 양수, f'이도 양수, 함수값 둘 다 양수. 대칭축도 사이에 때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잖아. 즉 이 그래프가 위에 방방방 떠 있을 수 있다고. 한 놈이 1, 음수 딱 해주면 얘가 알아서 숨을 죽여줄 텐데 얘가 지금 얘네 둘이가 어느 누구도 얘를 밑으로 가라앉혀주는 강제성은 가지지 못하니 얘를 내가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돼. 그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셔야 돼. 이거 세 개를 난 다 지킬 거야. 계산을 답 나오시지 않나요? 저도 하기 귀찮은데.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싫죠?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자, f' 해보면 얘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1이니까 3a가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주죠.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12 플러스 4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에 5a가 11보다 크다니까 잠시만 뭐 잘못한 것 같은데 5a가 11보다 크다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양변에 마30 곱해주시면 요 양변 각각의 변에 분위의 각 변에 마30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 a 6 이렇게 나와주실 거고 판별식까지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써봤더니 짝수 판별식 씁시다. a제곱 빼기 3배의 a 마일이고 음수가 뜨셔야 돼요. 맞죠? 근데 왜 또 숫자가 구리기나? 양수가 뜨셔야 돼요. 해봅시다. a제곱 마 3a 풀 3 양수가 뜨셔야 되거든요. 얘는 항상 성립하거든요. 이 식이. 보시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면 a제곱 마 3a 풀 3이라는 식 자체가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살짝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지? 내가 계산 잘못했나? 다시 본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써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제곱 마 3a 풀 3 해놓고 나서 제가 너를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a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겠다는 소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4분의 9 한번 해보시고 빼기 4분의 9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어진 식이 여기까지 묶었더니 이게 a마 2분의 3제곱 마 4분의 9 풀 3은 플러스 얼마? 4분의 3 a마 2분의 3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뭐해요? 크셔야 되는 이건 당연히 되죠. 항상 성립합니다. 아니면 이걸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지만 지금 저는 이게 불편한데요 하시면 또 너의 판별식을 또 써보셔야 돼요. 너의 판별식이 음수죠. 9 빼기 12
B제곱 빼기 4AC. 너의 판별식이 음수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 자체가, 저 노란색 그래프 자체가 A축이죠. X축 같은 A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겠다. 판별식이 음수니까. 교점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 어쨌든 100%의 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었네요. 이 문제 기준으로 보면. 항상 지켜지는 놈이었네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 3개만 따주시면 돼요. 요 3개 이제 나는 공통범위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3개를 다 지켜야 돼요. 3개를 다 지켜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이게 네가 스스로 표현하면 이게 헷갈리거든? 너 시험지에다가 이런 거 표현할 때 색깔 볼펜 같은 거 쓰니? 안 쓰지 않니? 그럴 시간도 없지 않니? 실제 시험 볼 때? 그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좋아. 샤프 하나로 하는 거야. 네 나름의 표시를 해. 얘는 3A 11은 내가 선으로 표시할게. 얘는 뭐 할 거냐면 점선으로 표시할게. 얘는 지렁이로 표시할게. 해볼게. 3A가 11보다 작다는 A가 3분의 11보다 작다. 선으로 표시할게. 그 다음에 A가 마 5분의 11보다 크다. 저거는 내가 점선으로 표시할게, 얘들아. 너희 점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됐죠? 이렇게 점선. 그 다음에 마6부터 6은 지렁이로 표시할게. 마6부터 6이면 뭐 졸라 여기가 어쨌든 마6부터 6. 마6부터 6. 해갖고 이렇게 지렁이로. 됐지? 점선, 지렁이, 실선이 다 있어야 돼. 실선, 점선, 지렁이 다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어디? 마 5분의 11과 3분의 11 사이니까 결과적으로 A의 범위가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총 몇 개? 6개. 틀렸으면 어떡하지? 계산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맞았어요. 6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해놓으세요. 어렵죠? 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신에 나오면 거의 주역으로 아마 이거 번호 자체가 기본 유형 이대로 똑같이 나오고 숫자만 다르게 나와도 한 13번, 14번 이런 데 나올 거거든요. 많이 틀릴 거예요.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내용이다. 되시겠죠? 요 뒤에 4참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제가 이거를 4참수 그래프 개형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3참수 그래프의 개형을 3가지로 정리했었는데 4참수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참수를 미분하면 3차가 나오죠. 그럼 나는 3차 방정식을 잘 풀어서 그 근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나 이걸 좀 볼 건데 잘 보세요.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라고 치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뭐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고치 한계수 양수 이렇게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하면 잘 봐봐. 이렇게 나오겠지. 4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라고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이 f'x라는 건 3차식이야. 3차식 이꼴 0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이꼴 0. 근데 이 상태에서 3차식 이꼴 도함수 이꼴 0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세팅하겠다는 소리 몇 차 방정식 풀겠다? 나는 3차 방정식을 풀겠다는 소리야. 3차 방정식 풀겠다는 소리고 이게 이제 y는 0 이렇게 바라봐도 되잖아. 그럼 3차 방정식 근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내가 4가지로 보여줘 볼게. 그래 놓고 2개로 다시 정리할 거야. 잘 봐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f'x 내가 한번 그려볼게. 제일 만만한 거 이런 거. 두 번째 f'x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세 번째 f'x가 이럴 수도 있어. 네 번째 f'x가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지금 뭐냐면 서다 세야. 서다 세.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는 뭐냐면 중근과 한실근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야. 이따가 쓰는 시간 드릴게. 한 실근과 두 허근. 얘는 뭐냐면 삼중근이야. 우리가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3차 방정식은 저 개수들이 다 실 수 있는 애들만 다루거든. 실개수 방정식만 다룬다라고 해. 이런 걸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허수가 등장 안 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패턴이 총 이렇게 4개야. 그럼 내가 이걸 판단 근거로 해서 fx 일단 그려볼게. fx 그려오면 fx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패턴 이렇게 나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여기 뚜껑이 조금 더 넓어서 반영을 좀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감소하다, 고민하고 또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치? 야, 3차 방정식은 근데 무조건 실근은 하나는 있거든? 얘는 뭐냐면 감소하다 그냥 쭉 증가해. 감소하다가 쭉 증가. 그냥 이렇게. 특색 없이 증가. 얘는 뭐냐면 그냥 감소하다 증가해. 이렇게. 지금 내가 이 그래프를 4개로 나눴는데 어차피 네가 계속 주구장창 보게 될 건 얘랑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4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몇 종류에 물어보면 4종류가 맞긴 한데 실제적으로 뭐야? 쓰는 건 2개밖에 없어. 이 2개만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봐봐. 내가 이걸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눠줄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더니 4차함수 있잖아. 무조건 그 값은 가져. 무조건 그 값은 가져.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놈 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놈이 현재 사이즈를 쳐다봤더니 얘가 극대도 같고 극소도 같고 극소도 가져. 그 값이 총 3개야. 얘도 그 값 가져. 극소 가져. 얘도 극소 가져. 얘도 극소 가져. 그치? 그럼 차이가 뭐냐면 3차함수는 그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이랬잖아. 4차함수 그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 값이 3개요 1개요 이렇게 물어봐. 3개야 1개야 이렇게 물어봐. 단계식이잖아. 그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없을 수 없어. 그 값이 3개야 1개야 이렇게 물어봐. 3개야 1개야 이렇게 물어봐. 근데 3개 1개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극대가 있어 극대가 없어 이렇게 물어봐. 극소는 다 있잖아. 다시 극대가 있어 극대가 없어 이렇게 물어봐. 극소가 있어 극소가 없어는 못 물어봐. 항상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 그럼 우리가 요 4차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어떻게 볼 거냐면 무조건 얘가 기준이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 이게 중요해. 무조건 이게 기준이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풀 거야. 자, 일단 여기 내가 지금 써놓은 내용을 거기에다가 적어봐. 123쪽에 공간이 있니? 아, 공간이 좀 애매하네. 어디다 한번 잘 적어보세요. 적으셨죠? 얘들아 지금 내가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 이렇게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이거 뒤집으면 돼? 양수인 거 이렇게 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극대 무조건 있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극대는 무조건 있어. 이렇게 그럼 극소를 가져 안 가져 이렇게 물어보겠지.
상황 뒤집으면 되니까 이건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려보면 돼. 자, 발전 예제 20번 한번 해보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4차함수야. 잘 봐봐. 응? a가 하나 껴있어야 될 텐데 20이 아니고 2a구나. 여기가 2a. 내가 써놓고 내가 글씨 못 알아보네. 2a x제곱. 자, 저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잘 보세요. f'x가 4x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ax예요. 됐죠? 근데 너한테 이 4차 함수가 극 대값을 가지라고 하면 1번 상황을 원하는 거죠. 1번 상황. 극대값을 가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지 마세요. 극소값만 가지세요. 혹은 극값을 한 개만 가지세요 라고 하면 2, 3, 4번 상황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게 맞고요. 얘를 구해봐 해도 얘를 구합니다. 이걸 구해서 이거에 부정을 합니다. 다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3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 방법은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과 한실근, 한실근과 두어근, 삼중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극값을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따진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겠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거나 못 갖거나. 다시 얘가 기준이라고. 카테고리 나눌 때 기준이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거나 못 갖거나. 다 못 갖거나 어쨌든. 서다세 아니잖아 다 어쨌든. 퉁쳐서 한 큐 해보는 거야. 따로 하고 막 합치고 이런 거 안 해. 얘가 기준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써봤더니 4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야. 왜 그러니? x 어디다 팔아먹었니? 4x로 묶을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지금부터 떠드는 내용은 이제 또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야. 잘 봐. 나는 너희 꼴 0을 풀 거야 얘들아. 이걸 풀 건데 우리 지금 몇 차 방정식 푸는 거야 승아? 3차 푸는 거야? 체리나 우리 지금 몇 차 방정식 푼다고? 3차 푼다고? 제린이 몇 차 방정식 푼다고? 3차 푼다고? 다시 우리 지금 몇 차 방정식 풀고 있다고? 3차 방정식 풀고 있다고? 몇 차 방정식 풀고 있다고? 3차 방정식 풀고 있다고? 내가 왜 계속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하는 되게 큰 실수가 얘가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가져야 돼? 일단 얘 0 나왔지? 얘를 일단 풀어. 얘를 풀어서 너의 판별식이 뭐야 돼? 0보다 크다. 이걸 풀어. 맞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푼단 말이야.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중근이면 절대 서로 다른 세시간이 못 나오잖아. 얘를 풀어. 얘를 풀면 이렇게 나와. 9 빼기 4가 0보다 크다. 괜찮지? 그랬더니 A가 뭐보다 작다라고 나와?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나와. 그럼 이거 답이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답이네 하면 안 되지. 다시 우리 지금 몇 차 방정식 풀고 있다고 시원아? 3차 풀고 있다니까? 너 노란색만 봐봐. 노란색 너 몇 차 풀었어? 2차 풀었잖아. 야, 3차를 푸는데 2차 풀고 답 아니에요 징징대면 어떡해. 3차를 생각해야지. 다시 우린 지금 주황색 풀고 있다니까? 3차 방정식 풀고 있다니까? 노란색 풀고 2차 방정식 풀고 판별식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다라는 소리야. 저 2차 방정식이 예시를 들어줄게. 중근을 가졌다,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졌다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 가진 거 맞죠? 판별식 0보다 큰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차를 풀고 있다고요? 3차를 풀고 있다고요. 얘를 왜 고려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3차 푼 거 아닙니까? 그 소리는 이 앞에 따로 얘 있었죠, 얘. 앞에 있던 저 4x와 이 뒤에 있었던 2차가 또 겹치면 안 되죠. 다시 얘네끼리 겹치면 안 되는 거 당연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중근 가지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얘까지도 겹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거 서로 다른 세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괜찮아. 겹치면 안 된다고 이게 또. 그 소리는 다시 얘기해보면 내가 만약에 저 노란색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풀어본 거야? 풀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능령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식이 겹치는 거 없잖아.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요렇게 3차까지 고려했을 때 야 전부 다 안 겹치는 거 맞아? 맞네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얘만 풀고 끝낼 게 아니고 요 앞에 있었던 이 4x와 이 뒤에 있었던 노란색 네모칸 친 놈이 근이 겹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이렇게. 즉 이거 근이 뭐야? 0이지. 이거 근이 0이지. 여기에다가 x =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돼. 성립하면 안 돼. x =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돼. 즉 a 값이 0 나오면 안 돼. a 값이 0이라 쳐봐. x만 30 겹치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x제곱 마 3x 풀 a = 0에서 얘가 이걸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이게 4x = 0 푼 거야. 됐지? 그랬더니 이걸 풀었더니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된다고. 즉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면 안 돼? 0은 되면 안 돼. 요걸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돼. 됐어? 그럼 내가 이걸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a가 4분의 9보다 작아야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누구는 빼셔야 돼? 0은 빼셔야 돼. 이렇게 써. 그래서 써봐라고 하면 답으로 써봐라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a가 4분의 9보다 작다 해놓고 나서 옆에다가 단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놓게. 이래도 되고 아니면 답 지는 것처럼 0부터 4분의 9 따로 쓰고 0보다 작다 하셔도 돼. 똑같은 거야. 의미 전달만 되면 돼. 그래서 1번 풀이 이렇게 써놔봐. 써놔 1번 풀이. 됐죠? 자, 2번은 어떻게 보냐면요. 2번이 이런 상황들을 원하는 거죠. 그 값을 하나만 갖도록. 그쵸? 그럼 나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풀지 않는다니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1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1번을 안 풀었어도 2번을 풀 때 뭐 하시는 거야? 1번을 풀어놓고 저걸 뭐 하시면 돼? 부정하시면 돼. 저거 아닌 애들. 이게 1번이잖아? 그러니까 1번의 여집합이야. 저걸 부정하시면 돼. 부정해볼게. 내가 저 주어진 1번의 상황을 그대로 써보면 1번의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 1번 답이 이거야.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1번 답을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어. 2번 답은 뭐라고 얘들아? 2번 답은 이렇게 쓸게. 1번 답의 뭐? 여집합이야. 1번 답을 부정해주면 돼. 자, 그럼 부정해보자. 4분의 9보다 작다가 어디야? 그러니까 수직선을 다 채워주시면 된다고. 1번 답이 지금 여기였잖아. 4분의 9보다 작고 0. 여기 빵꾸 뚫어놨잖아. 2번 답은 그럼 어디야? 여기 나머지 다 채우시면 돼. 0 채워주시고 여기 채워주시고 a = 0. 이거나 a는 뭐? 4분의 9보다 커 나왔다. 여기 2번 답이야. 2번을 따로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2번을 물어도 뭘 푸는 거야? 1번을 풀고 이걸 부정하는 거야. 1번이 아닌 상황. 됐니? 정리해 놓으세요. 하시고 그 밑에 2, 4, 2번은 정리하세요, 이거. 되시겠죠? 오늘 진도 나간 건 한 장인데 이게 아마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특강
이 정규 수업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과제량이 좀 많을 텐데 제가 이걸 계속 단톡방에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짝수번이나 홀수번만 푸셔도 되니까 아예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맘 편하게 짝수번부터 푸세요. 그냥 풀다가 앞에 거 적당히 풀다가 뒤에 절반 날리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